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의 손은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진행 중인 수업뿐만 아니라 그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이제 사이트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이제 사이트 만드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다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이제 사이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한 적은 있지만, 완전히 없던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GitHub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GitHub에서 GitHub 페이지스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제 호스팅해서 자기 웹사이트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주소로 접근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목표고요. 과정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일부분 조금 약간 생략된 부분도 있겠다 싶은 거가 있는데, 뭐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폴더 생성입니다. 이제 폴더 생성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폴더 이름을 한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폴더가 존재하는 상위 폴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지금 폴더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폴더라고 했을 때 그 폴더를 담고 있는 위에 있는 폴더, 바로 위에 있는 폴더뿐만 아니라 그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기에 한글로 된 폴더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우리가 만드는 폴더 안쪽으로도 한글로 된 폴더 내지는 한글로 된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성하는 폴더의 이름을 한글로 짓지 말고 그 아래로도 한글로 된 파일이나 폴더 없도록 하고 그 위로도 한글로 된 폴더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성하는 폴더의 상위 폴더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상위 폴더라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폴더뿐만 아니라 타고 올라가서 쭉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 예를 들어 A 드라이브나 B 드라이브, C 드라이브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맥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볼륨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드라이브가 이제 나오겠죠. 그것도 역시나 git으로 관리되는 폴더가 아니어야 돼요. 그 git으로 관리되는 폴더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폴더 내부에 .git 폴더가 이제 보통 숨겨져 있거든요. 숨긴 파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my project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 건데 그 폴더가 그 위에 있는 폴더가 .git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생성하는 폴더의 상위 폴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타고 위로 올라갔을 때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관리되는 폴더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클라우드나 뭐 원드라이브,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로 관리되는 폴더가 아닌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보면은 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되면은 좋은 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걸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이미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해줄 말이 없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바탕화면에서 저는 이제 폴더를 만들 거고요. 여기서 새 폴더 이렇게 만들면 폴더가 아마 지금 모니터 여러 개 쓰고 있어서 다른 쪽에 이제 가 있을 거예요. 잠시 제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가 생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더의 이름을 한글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my project라고 일단 이름을 짓겠습니다. 네, my project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바탕화면에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곤욕스러워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 바탕화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이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폴더가 바탕화면이다 보니까 이름이 한글이니까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바탕화면은 데스크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여기에 이제 주소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B드라이브에 스펙트럼 404에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에 보면 이렇게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바탕화면은 이제 한글 윈도우인 경우에 그냥 그 한글 유저를 위해서 저거를 바탕화면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보여주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영어로 데스크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든 간에 그 경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해당 이 폴더까지의 경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옵션 표시 속성 이렇게 보면은 네, 아마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상에서 보면은 영어가 그러니까 한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생성하는 폴더의 상위 폴더가 기수로 관리되고 있냐 아니냐, 뭐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아닌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될 게 없고, 그다음에 생성하는 폴더의 상위 폴더가 클라우드로 관리되고 있냐, 뭐 사실 저는 원래는 관리되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드라이브가 연결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바탕화면이 관리되고는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1에서 만든 폴더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만들었던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열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뉴 윈도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원래 열려있던 폴더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뉴 윈도우를 해가지고 새로 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창을 만들면은 보통 여기 익스플로러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열려있는 폴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폴더 여는 법은 어떻게 하냐,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됩니다. 네,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고요. 제대로 열렸는지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만든 이 폴더의 이름이 여기에 정확히 뜨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으키는 대부분 많은, 특히 코딩 초보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폴더를 제대로 열지 않은 경우예요. 항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폴더를 열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도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놨듯이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it ignore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git ignore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GitHub에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git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요소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git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게 뭘 하는 거고 뭐 그런 디테일까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git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되고 뭐 사라지고 수정되고 이런 내역들을 기록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여기는 지금 현재 윈도우죠. 뭐 윈도우나 맥OS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에서 만드는 그 사소한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리 보기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성하는 파일이라든지, 예를 들어 맥이었는지 윈도우였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DS 스토어라고 하는 파일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무시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git이. 그런 거가 무시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매번 이제 코밋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자꾸 발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코밋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git ignore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미리 작성을 해 놓은 게 있고요. 여기에 가보면은 git ignore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지스트로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저기 적어놓은 링크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요 링크로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구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네, .git ignore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직접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윈도우스 용도의 그 git ignore랑 맥OS랑 관련된 git ignore, 그 다음에 우리는 노드 패키지를 깔아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드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생성을 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git ignor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내용을 이걸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GitHub에서 제공하는 걸 베이스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거는 방금 아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 요거를 복사해 오는 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사하는 기능이 어디 있더라? 저한테는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아마 아래쪽에 있던가? 어쨌든 전 그냥 이렇게 긁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new file .git ignore 그래서 git 그 다음에 무시하다 할 때 ignore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파일 이름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은 차후에 이제 git이 우리가 git init을 하고 나면은 여기 문자열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그런 파일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도록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걸 안 하면은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git ignore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 작성까지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VS 코드 익스텐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텐션에 가서 아까 여기에 있었던 이 내용 있죠? 요거는 제가 설명란에다가도 한번 적어 놓을 건데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뭘 하나를 설치를 지워보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 서버를 언인스톨 한 다음에 리스타트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끄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익스텐션에서 이제 저는 방금 막 이제 뭐 하나를 지웠어요. 뭘 지웠냐면은 라이브 서버를 지웠거든요. 저 라이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거를 이제 복붙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복붙을 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해볼게요. litweek day live server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인스톨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스톨이 다 완료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 이제 설치한 다음에는 가급적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익스텐션 하나하나 깔 때마다 껐다 켤 필요는 없고요. 다 깔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다 한번 설치한 다음에는 껐다가 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맥 유저분들은 그 껐다 킨다라는 개념 정확하게 수행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 창을 끈다는 거랑 정말로 앱을 껐다가 다시 이렇게 킨다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상 서버 익스텐션이고 두 번째는 코드 포매팅을 위한 익스텐션이고 세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SCSS 쓰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필수라고 적었지만 꼭은 아니긴 한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꼭 SCSS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사실상 추천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꼭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긴 하고요. 어쨌든 네, 각각은 이제 스타일린트 같은 경우에는 CSS랑 SCSS 문법 교정하는 익스텐션, 여기 두 개 ESLint랑 스탠다드 JS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교정하는 익스텐션이고 HTML 태그 랩 같은 경우에는 HTML 랩핑 해주는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인덴트 레인보우는 들여쓰기에다가 색 입혀줘가지고 조금 더 들여쓰기를 파악하기 좋게 해주는 익스텐션이고, 그 다음에 CSS 이니셜 스타일 밸류 같은 경우에는 CSS 프로퍼티의 기본값을 보여주는 익스텐션이고,
네, CSS 램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랑 램 단위 변환해주는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에서도 꼭 이제 설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때 보면은 settings.json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쓰실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옵션들만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그 방금 익스텐션들하고 관련된 필수적인 옵션들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 내용을 네, 복사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settings.json에다가 이제 하는 법은 여기 이제 manage의 settings를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네, 여기 이것을 누르면은 네, 이 공간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전체를 골라서 지워버리고 네, 거기에다가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그 설명을 위해서 줌 레벨 2로 맞춰놓고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0으로 넣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네,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설명 때문에 일부러 UI를 크게 만든 거라서 저는 이렇게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붙여넣기 하고 세이브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2로 맞추고 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 settings.json을 수정을 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고수여가지고 저는 저만의 settings.json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선택적인 건데 Node.js 설치가 돼 있어야지 이거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pm init 해가지고 뭐 노드 패키지 모듈 이제 그 깔려고 하는 거, 노드 패키지 깔려고 하는 건데, 노드 패키지 어떤 거 쓰려고 하냐면 그 스타일린트 쪽 그 패키지를 좀 이제 쓰려고 해요. 근데 나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이 과정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었던 이런 익스텐션 외에 별도의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깔 건데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메뉴의 터미널에 뉴 터미널 해가지고 터미널을 열고 npm init이라고 친 다음에 계속 엔터 입력하면은 package.json 파일이 루트 위치에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파일에 여기 이 부분 눌러보면은 터미널이 이렇게 뜨네요.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제가 아마 줌을 이렇게 빼면은 터미널이 이렇게 뜰 건데 줌이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터미널 해가지고 뉴 터미널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이런 거가 뜹니다. 자, 그럼 이게 뜬 상태에서 npm i 누르시면 되고요. npm init이라고 눌러야 되고요. 네, npm init이라고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뭐라고 뜹니다. 근데 그냥 엔터 쳐주시면은 네, 아까 봤던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져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npm init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번에서부터 2번, 그 다음에 3번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뭐냐면은, 스타일린트를 비롯한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 이것들이 이제 제가 뭐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린트 관련한 플러그인들이랑 그 관련한 룰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설명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이제 npm이라고 하는 건 npm 명령어라는 거고 i는 인스톨의 약자예요. 인스톨이라고 이렇게 적어도 작동을 해요. 근데 줄여서 쓰면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d 대문자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 옵션인데 그 save div 추격 구문입니다. 요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려는 게 스타일린트 config standard SCSS, 그 다음에 스타일린트 SCSS, 그 다음에 스타일린트 config prettier SCS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터미널에 new 뭐 터미널 이렇게 가라고 돼 있지만 이미 터미널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여기 사실 터미널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면은 새로 터미널을 굳이 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 1번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혹시 열려 있는 게 없는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어쨌든 그냥 터미널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지금 터미널에 온 상태에서 입력해야 되는 게 꽤나 길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있던 이 내용은 제가 역시나 설명을 안 했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상당히 긴 구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를 엔터를 치면은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현재 패키지.json의 상태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방금 전에 뭔가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패키지.json에는 우리가 노드 패키지 모듈 이제 뭔가 설치하는 게 생기면은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에다 이제 내역이 쭉 다 써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내역서만 있으면은 그냥 npm-i라고 누르면은 그냥 싹 다 요거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div dependency에 여기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됐고요. 다음 해야 될 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스타일린트 등의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했는데 얘를 위한 이제 설정을 좀 이제 해줘야 되는데, 네, 루트 위치에 .style stylelint rc.json 파일을 생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복붙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가서 우클릭해서 new 파일에서 만들어야 되는 파일 이름은 styleintrc.json 이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은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구나. 이게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 파일 이름이 제가 좀 애매하거든요. 제가 오타를 친 건지도 싶어서. 네, 이거 스타일 네, 제가 방금 전에 오타를 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여기에 오타였어요. 네, stylelint rc.json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점도 있고요. 여기 L이 하나 빠져가지고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파일 이름이 작성이 되면은 이렇게 연미복 가슴팍 같은 이 아이콘이 생겨야지 맞아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제대로 이름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내용은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붙여넣기를 하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피그마에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무언가 좀 에러가 생겼네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문제 있었던 부분을 걷어내고 제가 제대로 세이브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다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아이고 이게 제 슬라이드를 2장 만들었나 보네요.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루트 위치에 index.html을 생성하고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부터 이제 루트 위치 하는데 루트 위치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 폴더를 열었을 때 바로 그 폴더 안쪽 위치 있죠. 그 부분을 루트 위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폴더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sr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버렸네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폴더 안에다가 무언가 파일을 넣으면은 파일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index.html을 만들면 여기는 루트 위치가 아닙니다. 루트 위치는 언제나 이 폴더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src 안에 여기 이렇게 만든 거는 루트 위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루트 위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을 만들고요. 제가 설명에는 아까 여기에 이제 그냥 생성이라고만 적어놨는데, 기본적인 HTML 내용은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HTML 내용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쳐서 엔터 치면은 기본적인 HTML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KR, KO 치고, 여기다가 my 제목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my project라고 대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잘 나오는지 한번 라이브 서버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뜨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위에 my project라고도 잘 적혀 있고, 여기도 H1으로 my project라고 딱 적혀 있고요. 네, 그래서 루트 위치에 index.html 생성하는 것도 이제 완료했고요. 다음으로는 위에 제목 바꾸는 걸 깜빡했군요.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는 git init을 해야 됩니다. git으로 이제 관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있는 소스 컨트롤 부분에 이렇게 와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폴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게 뜨지 않는다. 그럼 무언가가 많이 잘못된 거일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git을 깔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뭔가 지금 이 폴더가 놓여 있는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폴더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나 뭐 내지는 아마 2번에 해당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2번에 해당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외에는 git을 아예 애시당초에 깔지를 않았다 인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서 이제 initialize repository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뜨고요. 변화한 목록들, 어떤 변경 내역들이 있다라고 뜨는데, 우리가 막 시작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뜨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에 노드 모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뜨지가 않죠. 네, 여기에 뜨지 않는데 왜 뜨지 않냐면은, 우리가 git ignore에서 노드 모듈스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아마 여기 어디에 있을 건데, 노드 모듈스라고. 네, 지금 노드 모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신경 쓰지 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노드 모듈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다가 올리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뭐 커밋하고 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항상 위에다가 커밋 메시지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커밋 이렇게 누르면은 네, 커밋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publish branch를 해가지고 GitHub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미리 해놓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잠깐 목차로 가서 할 일들이 뭐인지를 잠깐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지금 git init까지는 끝냈고요. GitHub으로 푸시하고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GitHub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우리의 데스크탑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데스크탑 안에서 버전 관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온라인에다가 올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ublish branch를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뜹니다. publish to GitHub private repository 아니면 public repository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 사이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할 거면은 public repository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private이어도 페이지 발행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public repository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프라이빗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다, 알아서 알아보십시오. 네, 여기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하는 대상이 제 수업을 듣지 않은 그 4학년 학생들 및 등등에게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만드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뜨지 않고 아마 무슨 뭐 GitHub 연동을 해야 되네, 기타 등등 이런 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저희 GitHub 계정이랑이 다 연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피그마 같은 것도 그 사용하실 때 보면 로그인 할 때 중간에 브라우저 떠가지고 뭐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어도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계정 이제 인증하고 할 때 중간에 웹 브라우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그램과 GitHub 간의 연동을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비슷하니까, 뭐 이전에 써봤던 뭐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피그마랑 비슷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계정 간에 연동하면 되고, 뭐 로그인이나 이런 거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껐다가 다시 켜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겁니다. 껐다가 다시 켜서 여기 퍼블리시 브랜치 눌렀을 때 여기 이게 나오는 그 뭐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 퍼블릭 리파지토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제 GitHub으로 올리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네, 이제 다 됐으니까 GitHub 가서 볼래? 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 눌러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GitHub에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GitHub에 저의 이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우리는 방금 전에 GitHub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거를 방금 마쳤고요. 이제 GitHub 페이지스에서 이제 웹사이트로 발행하기 위한 이제 과정을 해야 됩니다. 호스팅하기 위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의 GitHub에 아마 여러분의 폴더 이름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마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마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오시면 되고요. 이 리파지토리의 세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 페이지스에 들어가 보면, 네, 여기에 이런 부분이 뜹니다. 여기에서 브랜치에서 메인을 고르고 세이브를 해주면은요, 다소간의 시간 후에 이제 여러분의 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거는 여기 액션스 들어가 보면은 이 노란 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이게 다 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파란색 불이, 그러니까 초록색 불이 뜨면은 다 완료가 되고, 여러분의 이제 사이트 주소를 이제 사이트 주소가 생겨서 이제 거기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이트 주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다 완료가 됐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GitHub id.github.io 리파지토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방금 전에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거를 GitHub으로 올려서 이제 리파지토리화 시켰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시가 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 거는 아마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제 GitHub 아이디고 여기 뒤쪽이 리파지토리의 이제 이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주의하실 게 그 여러분의 폴더 있잖아요. 여러분의 폴더에 대소문자가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대문자로 해서 마이 프로젝트로 했으면은 이 부분도 대문자 M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폴더 이름에 띄어쓰기를 썼던 경우에는 띄어쓰기는 대시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가 마이 대시 프로젝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코딩하는 상황에서는 띄어쓰기를 쓰지 말고 띄어쓰기 대신 띄어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언더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는 띄어쓰기로 한 게 어딘가에선 대시로 처리되고, 그러면은 그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띄어쓰기를 처음부터 언더바나 이런 것들로 해두면은 그게 일관성이 있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다 됐다라고 이렇게 뜨고, 여기 보면 이제 주소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이 세팅스에 그 페이지스, 네, 여기 와보면 이렇게 주소가 뜨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뜹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라이브 서버로 본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남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의 형태로 이제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우리가 GitHub 이닛을 한 이후에는 git 이닛을 한 이후에는 GitHub로 이제 푸시를 해야 됐고요. 여기 publish branch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였고, 그 중에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이렇게 뜰 건데 퍼블릭을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리파지토리로 들어가서 여기 세팅스에 페이지 항목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 부분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메인으로 골라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세이브도 눌러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GitHub 페이지스에서 이제 결국 여러분의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챙기지 못했지만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시로 치환되기 때문에 뒤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타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모든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보다는 띄어쓰기 대신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꼭 권유드리고요. 제가 막상 이제 예제를 만들 때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마이 떼고 프로젝트로 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이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마이 언더바 프로젝트 아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 같고, 모든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를 포함해서 오메가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렇게 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꼭 그걸 어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명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메가를 넘지 마세요. 네, 뭐 이미지 파일이 어떻게 오메가가 넘지 않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품질을 총 12단계 중에 한 8 정도, 그러니까 한 중에서 중상 정도 품질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웹상에서 보이는 이미지라는 것의 이미지 품질이 이렇게 열화시켜서 저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 품질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에서 중상 정도의 품질로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미지의 용량을 확연히 줄일 수가 있고요. 심지어 해상도를 많이 줄이지 않더라도 이 품질을 조절하는 걸 통해서 많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최근에는 이제 어도비에서도 웹P로 저장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웹P 포맷을 사용을 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용량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웹P 포맷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홈페이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이제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계속 GitHub에 푸시하고 해가지고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참고해가지고 뭐 필요한 웹사이트 만드시고 하시길 바랍니다.